예, 행정국장 김한길입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보고도 잘 들었고요. 그리고 보고 중에 성인지 결산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 뭐 성인지 예산의 필요성이라든가 뭐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충분히 서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총 27개 사업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 제가 우리 특수학교 관련해 특수교육 관련해서는 몇 개가 있나 싶어서 보니까 알고 계시면 2개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보면은 2개 다 장애 여학생의 교육 서비스 지원, 교육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2가지가 하나는 전공가와 그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 이 2가지 사업이 채택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2가지 사업을 채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목적에 장애 이학생의 교육 서비스 접근성 강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 여학생들에게 조금 더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의라면 어떤 편의를 말씀하십니까? 뭐 교내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좀 도움을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좀 막연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거 잘 하셨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실 이거 참여율이라든가 진학률이라든가 보면은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남녀 공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실제 장애 여성의 현장이 취업률도 낮고 그리고 사실 교육 수준도 낮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물론 장애의 어떤 중증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특히 성별에 따라서 학교 교육에 접근하기보다는 가정에 방치되거나 하는 경우가 장애 여성의 경우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또 우리 부산은 다행히 도시라서 그런 경향이 조금은 덜하긴 하지만 시골로 갈수록 그런 경향이 굉장히 심한데 이건 어쨌든 우리 부산의 예산이기 때문에 부산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일단 장애 여성이 교육 접근성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목표 설정 그리고 이 성인지 예산 선정의 이유는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단지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지금처럼 막연하게 말고 이 사업이 선정된 이유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분명하게 좀 머리와 가슴에 담고 계시면 훨씬 더 사업의 효과가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하자면 그냥 형식적인 선정이 아니고 이 장애 여성, 장애 학생들 중에 특히 장애 여학생의 현장이 어떤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자, 그럼 약속을 받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우리 특수교육 관련해서 이 장애 여학생 교육 서비스 접근성 강화만 있겠는가? 성인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게 없겠는가? 저는 있다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타시도 걸 제가 조금 봤습니다. 예, 제가 대구시 거를 봤거든요. 예, 대구시에도 성인지 예산으로 이렇게 선정된 사업은 특수교육 관련해 선정된 사업 수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것 그리고 제가 이거다라고 싶었던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특수교육 인력 지원 운영 사업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좀 더 세부적인 사업으로 보면은 우리의 수업 보조 인력 있지 않습니까? 특수학교. 예. 수업 보조 인력의 여성 채용을 늘린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저는 단순히 이 사업이 선정된 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선정 이유 그리고 목적 이걸 봤습니다. 봤더니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수학교 교육 현장을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보조요원의 경우에 이제 주어진 임무가 중증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같은 경우 정말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어떤 수업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해야 된다라든가 또는 식사를 할 때 바로 옆에서 정말 그야말로 수발을 해야 되는 이런 또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표현을 하긴 그렇지만 침이 흐른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즉시 닦아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중증장애 학생의 수업 현장에서의 보조 요원이 할 일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선정 이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 인력 채용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리적 현상 같은 것을 이 지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우리 만약에 남성 보조 인력이 있을 경우에 이 학생 생리적 현상을 처리해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남학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뭐 남자가 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남학생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이 없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큰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활 지원, 특히 어떤 생리적인 현상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배려를 해서 여기에는 여성 인력이 맞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예. 우리 교육청에서도 네네. 특수학교 지금 보조 인력은 네. 대부분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성인지 예산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명시를 하고 우리 그럼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그 어떤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이해를 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이미 실천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그것을 좀 포함하는 것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는 네. 꼭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게 바로 우리 현장의 어떤 욕구고 현장의 필요성이거든요. 예. 그걸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성인지 예산이 좀 더 실질적인 성인지 예산이 되지 않을까. 또 이건 또 이런 부대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 요즘 뭐 여성 직업 개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충분히 이건 또 하나의 여성 직업군이 되겠다. 예,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성인지 예산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현장의 욕구에 맞게 잘 감안을 해서 뭐 물론 27개 중에 특수교육이 2개가 포함되었으니까 뭐 일단 2개라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개수에 제한이 없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포함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대답을 들은 것으로 알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 우리 국장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 본의원이 시정 질문에서 우리 공단 내 학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솔빛학교를 비롯해서 우리 부산에 있는 4개 공단에 8개 학교가 지금 있습니다. 이 8개 학교에 대한 이 환경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고 교육감님께도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두 분 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교육청과 시청이 서로 협조해서 어떤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서로 협의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강구한 게 있는지요. 예. 또 만약에 시청과 협의해서 한 것이 있거나 또는 우리 교육청이 또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게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도가 아니라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예를 들면 솔빛학교를 예를 들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교의 설립 이전부터 이제 이미 공장이 설치된 그렇죠. 그 지역의 솔빛학교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 데가 없었던 학교거든요. 그러나 그 학교는 필요한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장 너무나 필요한 학교인데도 갈 데가 없어서 거기에 갔다면 그건 임시조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갔다 하더라도 물론 뭐 공장이 있는데 너가 갔으니까 너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무 소리 하지 마라 하면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걸린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학습 현장이 걸려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미 공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이 워낙이 이건 식업을 요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그 아이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절대. 그 솔빛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공단 내 8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당장 옮기기가 어려우면 그 안에 어떤 식으로든 그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충분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교육청에서는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하자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이전이 어렵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내가 특별히 고민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해주신 것은 솔빛학교에 지금 공기청정기 2대 대형
갖다 놓은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국장님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시에서도 그 네. 공기청정기를 대형을 2대로 설치했습니다만 네. 우리 교육청에서도 네. 그 창문을 갖다가 개편하고 교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네. 또 예를 들면 또 사상구청이라든가 부산시에서도 그 네. 오염 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좀 지도 단속을 좀 강화해 주려고 여러 사람 협조는 지금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건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 이야기고요. 네.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 이야기고 지금 이제 상황에서 그게 냉난방기 교체나 그 환풍기, 공기청정기 설치로만 또 어느 정도 대형으로 설치를 해서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심리적인 위안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부모는 약이 오른답니다. 이거 가지고 했다 하려고 일어나. 그 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가구 하나 옮기는 것도 아니고 학교가 옮겨야 되는 이야기고 학교 안의 환경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공장 지역하고도 이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정리가 쉽지 않다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아직까지도 지금 그 정도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그냥 크게 고민하시진 않은 것 같거든요. 예. 우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만 자꾸 하십니까? 예. 고민 이제 너무 오래 하시지 마시고요. 예, 이제 좀 어떤 실질적인 대안을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분명히 저는 방법이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물론 이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될 때까지라도 아니면은 이전이 어려울 경우 정말 어떤 그 대안으로라도 차선책으로라도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차선책 안에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성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단순히 성의와 노력이 아니라 이건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지켜볼 겁니다, 국장님.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이나 제 질문의 내용도 아마 공단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도 회록을 통해서 다 살펴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국장님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예. 예. 저는 국장님의 흰머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하시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의 매력입니다, 그것이. 예. 예, 고맙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충분히 상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본의원이 우리 학생들의 정생동 특성 검사와 그 사후 관리에 대해서 예산 심의 때 질의를 하고 건의를 드린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억하시죠? 예. 예. 우리가 이 검사를 왜 하고 있고 왜 시작이 됐고 뭐 이런 목적이나 동기 이유는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우리 아이들이 학생 시절도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면서 잘 지내야 되겠지만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학생 시절의 정생동 특성 검사 그리고 또 그 검사를 바탕으로 한 정신 건강에 대한 어떤 관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 예산에 의해서 오늘 또 국장님께 확인도 하고 건의도 드리고 같이 고민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3년도에 전부 그 검사 대상 인원이 12만 6천 명이었지 않습니까? 12만 7천 명. 12만 7천 명. 예. 그 중에 이제 관심군으로 분류된 것이 2.7%, 2.8%에 해당되는 3,571명이고 또 그 중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것이 0.6%에 해당되는 717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냥 환기를 시켜드릴게요. 뭐 일일이 어떻게 숫자를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예, 통계가 뭐 조금씩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비슷한 수치입니다. 예, 이 수치는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국장님 맞다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2차 검사라든가 이렇게 병원으로 연결을 한다라든가 어떤 전문 기관으로 의뢰를 해서 사후 관리 어떤 뭐 사후 관리 역시도 아주 초기적인 것이었지만 그렇게 한 것이 극히 일부
100명이 조금 넘었었죠. 117명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유가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나 충분히 어떤 필요를 인정을 하지만 절감을 하지만 학부모들의 협조가 없다. 내지는 학부모들이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부분이 교육청으로서는 큰 고민이다. 2차 검사라든가 전문 어떤 병원의 의뢰라든가 이런 부분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교육청으로서도 고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본연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학생의 사후 관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의 이런 문제는 학부모를 포함한 가정의 그 어떤 원인이 기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학부모도 지속적으로 학생과 같이 관리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는 학교 밖 사람으로 해서 교육청에 대해서 어떤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지 말고 학부모에 대한 관리도 교육청에서 아울러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까지도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혹시 그 이후에 14년이 시작되면서 그런 부분을 뭐 계획을 하시고 실행을 하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네. 예, 저희들 의원님 말씀도 계셨고 저희 지속적인 홍보나 안내를 통해 가지고 그 관심군 고위험군 학생들의 아까 말씀하신 2차 그 병의의원 정신건강센터 연계 지원하는 그 관리 숫자가 지난 연말까지는 실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2,600명 정도까지. 그 관심군에 고위험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위험군이 사실 관심군하고 고위험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한 83% 정도가 2차로 다 연계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 중에 고위험군 학생은 어느 정도가 늘어났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고위험군을 별도로는 안 해놨죠? 그거 별도로 한번 뽑아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고위험군 학생들이 2차 조치가 된 그 통계는 별도로 한번 자료를 이거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부 지침에도 반드시 전문 병원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심군에 고위험군을 포함한 관심군의 2차 조치 그 비율은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속에 고위험군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꼭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본의원이 지난해 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구의 사례를 들어서 그 전문 병원의 전문 위센터를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위센터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적인 어떤 케어를 위해서는 전문 병원이 위센터를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 예가 실제 대구에 있고 그리고 또 대구에서 그 굉장히 큰 성과를 사실 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도 대구 경우를 벤치마킹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대구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저희들 아시다시피 전문 병원도 5군데를 연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각 지역별 그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도 저희들이 연계를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요. 죄송한데 일단 관심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되는데 교육부 지침도 고위험군은 반드시 더 전문성을 가진 전문 병원에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원에 의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심군도 마찬가지지만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이게 그냥 2차 검사로 끝나서도 안 돼. 2차 검사까지도 연결되기가 지금 쉽지 않았지만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은 정말 고위험군이다라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좀 더 전문성을 가진 그리고 안정된 어떤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우리가 교육청 차원에서 구체적인 역할과 임무를 맡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전문 위센터라는 어떤 역할을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전문 병원에 의뢰를 하는 것보다 전문 위센터라는 간판을 걸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맡겼을 때 그 기관에서도 좀 더 적극성을 가질 것이고 네. 우리도 좀 더 안정적인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것을 한다라는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이 정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기존의 위센터가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 전문 병원을 위센터로 지정하자는 말씀. 기존의 위센터는 위센터대로 역할을 하고. 예.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지금 대구 대학병원이라든가 경성대 경북대 병원이라든가 이렇게 몇 개 병원을 위센터를 지정을 했거든요. 전문 위센터로. 예. 네, 그 대구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들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그 지역 협력 모델 이 학생들 정서행동 이 특성 검사 관련해서 이 교육부 특교가 한 4억 7천만 원이 그 그렇습니까? 사업에 저희가 우리 교육청이 그 응모를 해가지고 다행히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역의 여러 그 유관기관들하고 연계해서 학생들 정신건강을 돌보는 그런 모델을 저희가 한번 구축을 하려고 지금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번에 우리 부산시 복지건강국 차원에서 이거는 확보된 예산인데요. 우리가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지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으로 1억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한 바로는 그걸 가지고 학교에 어떤 시범학교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광역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말씀. 광역.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만들려다가 아직은 센터로 가기보다 이런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어떤 그 사업에 뭐라고 그럴까요? 좀 치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자라고 해서 지금은 1억 예산이 배정이 됐지만 곧 아마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우리 교육청에 지금 이 정서행동 특성검사 이후의 사후관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사후 지원 이 부분에 충분히 서로 협조가 되지 않겠나. 잘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서로가 윈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 시의 예산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더 뭐라고 그럴까요? 설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이건 계속 우리 학교 안 청소년 학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육청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학교 밖 청소년, 아동 청소년. 그러나 학교를 다닐 나이에 학교 밖에 있는 아동 청소년도 교육청에서 이건 어느 정도가 아니고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것이 그 아이들이 물론 학교 밖에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내지는 학교에 있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본인의 학교 밖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가능하면 그 나이에는 학교 안에 있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러려면 그 아이들이 떠나야만 하는 이유, 잊지 못할 이유를 좀 이렇게 해소해 주는 것도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노력이라고 보고 그 아이들이 학교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교육청이 해야 될 노력이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교육청이 학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또는 교육청의 관리 대상으로 보는 것을 물리적인 공간인 학교, 안과 밖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학교라는 어떤 제도적인 바운더리의 안과 밖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그 나이의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좀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결국은 학교로 와야 되는 아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합니다. 하고
1차적으로는 네. 이제 제도권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 네. 생활에 대한 부적응 때문에 학교 밖으로 나가는 그러한 그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이 네. 지도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왕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간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 이런 네.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도 물론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지자체하고 맞습니다. 유관기관하고 네. 이렇게 네. 좀 연계를 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또 그걸 실천하는 과정 중에 필요하면 어떤 협의회 같은 것도 만들어서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생동 특성검사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 보면서 이번에 우리가 얼마 전에 전방에서 정말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친구도 관심군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 친구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관심군 친구를 보는 주변에 그 스티그마, 낙인주의에 의한 어떤 편견 이런 것들도 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친구 역시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학교 생활이 됐다라면 좀 더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학생들 어떤 정신건강 문제가 네. 사회가 뭐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네. 점점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친구가 학교를 떠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는 친구도 아닙니다. 군대 간 친구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인 건강, 정말 건강한 정신적으로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의 역할은 정말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우리 교육청이 어쩌면 해야 될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난 예산심의 때 본의원이 부탁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정서행동 또는 학생들의 정서적인 지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실 때는 우리 장애학생 특수학교 절대 잊고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친구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묻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냥 잘 아시는 게 아니고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 지난번에 네. 예산 심의 때 의원님 말씀 네. 계셨듯이 네. 저희들이 이번 신학기에 특수학교의 위클래스를 별도로 특수학교만 네. 5개 학교? 네네. 예, 4개 학교가 희망을 해서 네. 4개 학교의 위클래스를 설치하고 네. 전문 상담사를 별도로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학교 현장에 제가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는 전문 상담사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게 장애 학생들이다 보니까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동시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 상담 역할도 하면서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학교 복지사가 오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컸습니다.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의논은 좀 했고, 근데 이제 무한정 인력을 물론 투입하기는 좀 어려운 당연하죠. 때문에 예. 학교 현장에 특히 특수학교 쪽의 교장 선생님들이라든지 그런 네네. 의견도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특수학교가 우리 부산 시내에 10몇 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년 정도만 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전 학교에 전문 상담사 내지는 또 학교에서 선호하는 학교 복지사가 파견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예,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6대 마무리하고 7대 때는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머릿속에 제 가슴 속에 오로지 한 가지 걱정,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우리 장애를 가진 아이들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밝게 건강하게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이 사회에서도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한 가지뿐입니다. 그 걱정 여러분이 들어주셔야 되고요. 그 염원 여러분들이 현실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걸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의정활동 잘하고 떠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